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학 콘텐츠 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사신문 중국 선종 2조 해가 1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신문 중국 선종의 2조 해가 스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선종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보리달마에 의해서 시작되죠. 그 보리달마에 시작된 선종은 해가라고 하는 스님으로 연결되는데요. 해가 스님은 5세기 말엽 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릴 적의 이름은 광광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이상한 빛이 방안을 비추더라. 그래서 빛광자를 써서 광광이라고 했죠. 해가는 어릴 때 절집으로 바로 출가했다기보다는 먼저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과 유학사상을 깊이 공부했고 특히 이제 시경과 역경이 아주 정통했습니다. 시경과 역경은 유가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노장을 공부하는 사람이 상당한 고수가 되어야 비로소 공부가 가능한 그런 아주 어려운 어떤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경과 역경에 전통했고,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세속에서적 불교서적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낙양에 출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출가한 다음에 구족계를 받고 강원으로 다니면서 대성불교, 소성불교를 공부하다가 32살 때 이제 교학 공부를 끊고 종일토록 참선하면서 8년 동안 참선합니다. 40살쯤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이 40살이면 거의 그 노인 취급을 할 무렵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나이, 아직 선에 달마 스님을 상당히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40살까지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홀련히 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중국 불교의 대를 이을 사람이 어찌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저기 소림사에 가면은 달마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으니 가서 한번 보라. 이렇게 해서 신령스러운 사람이 자기에게 미래를 예측했다고 해서 이름을 신광이라고 바꾸고 달마가 계시는 소림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서 소림사의 달마를 찾아서 공부하기를 권고한 것을 따라서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달마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달마가 그야말로 면벽 9년을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근이죠. 굴 속에서 면벽하고 있는 달마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해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절집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못 들어가고 그 밖에 뜰이죠. 뜰 속에 서가지고 엉거주춤 서 있는데 이제는 대답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눈이 내려가지고 속이 눈사람이 되죠. 눈사람이 되는데 밤을 꼬박 새고 아주 의연히 있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달마는 이제 보통 그게 서성들이 제자를 제접할 때 처음에 한번 좀 간을 떠보잖아요. 간을 떠보니까 어쩌는가 싶어서 이제 하룻밤을 한번 쉬어보는 거죠. 쉬어봅니다. 쉬어보면
하룻밤 씌워놓으면 이제 대부분 다 뭐합니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서 어제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냥 온통 그냥 잔뜩 그 눈을 맞고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달마가 묻잖아요. 그대는 무슨 까닭에 나를 찾아왔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달마가 위험 있는 목소리를 하죠.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바쳐봐라. 네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갖고 왔는지 너의 믿음을 바쳐라. 그러니까 해가는 지체 없이 칼을 뽑아가지고 왼쪽 팔을 잘라버리죠. 왼쪽 팔.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나죠. 그래서 그쪽은 남쪽이니까 아마 아주 춥진 않았던가 봐요. 파초입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파초입으로 이렇게 팔을 딱 받쳤죠. 피가 나니까 죽잖아요. 이것이 그 유명한 해가가 팔을 자르다라고 하는 해가 단비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는 1차적인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마의 문화에서 그 당시 이제 달마가 거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달마 문화에서 한 6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입식이 허락되었죠. 그래서 6년간 수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가 해가 스님이 모신 지 6년 만에 양자강 주변에서 교화를 피다가 입적을 하죠. 그때 해가가 몸을 숨깁니다. 이 당시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종종 있었는데요. 그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로 바뀔 무렵에 대성불교도들이나 혹은 스님들이 동남아시아 스님들 주로 이제 소성과 남쪽 불교, 남방불교를 공부하시는 스님들로부터는 외도 취급받아요. 외도. 요즘 말하면 이단 취급받아요. 이단 취급. 그리고 중국이 이제 대성불교 천지가 되고 대성불교가 좀 지속되면서 또 새로운 신진사상으로 들어온 게 뭡니까? 선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라고 하는 분이 선을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아직까지 중국에는 선불교를 정착시킬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뜸을 들이라고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가가 달마로부터 선불교를 비웠을 무렵은 선불교에 대한 어떤 세간의 이목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사라고 하는 것이 칼맞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몸을 숨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말에 도의국사라는 거.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조는 도의국사입니다. 국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입당하여 조사가 되어 신라로 돌아와 이 땅에 최초로 남종선을 전한 스님입니다. 선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전한 분이 달마대사라면 달마의 선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한 분이 바로 도의국사님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이시죠.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국의 해능의 남종선을 받아가지고 온 도의국사를 종조하고 있는데, 물론 도의국사만 종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스님을 다 모시고 계시지만 특히 도의스님을 아주 중시하는데 그분도 오셔가지고
당시 이 신라 사람들이 교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설법을 하고 그러다가 삼조를 이제 성찬이라는 스님에게 이제 다음 가사와 그릇을 주고 어발을 주고는 이게 저작거리를 다시 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업도라고 하는 저작거리의 어떤 저작거리에서 구전일, 뭐 돌아가신 분 예물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맨 밑바닥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지방에 떠드는 사람들이 하상은 도가 아주 높으신 분인데 이런 구전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해가는 말하죠. 내 스스로 하는 마음의 수양일 뿐 다른 뜻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34년간 중생을 교화하다가 교학을 믿는 스님들, 교학생들에게 해가 스님이 마법을 설한다 라는 이단의 혐의를 받고 죽습니다. 해가는 34년간 중생을 교화하다가 교학생들에 의해 마법을 설한다는 이단의 해비를 받고 처형됩니다. 선종이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기까지에는 불법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위법 망고의 큰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고 해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선의 등불은 이렇게 해가의 헌신을 통해 후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순교한 거죠.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학생들이 보기에는 선불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 신라 때도 이차돈이라고 하시는 분이 순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선이 자리 잡는데 해가는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선이 중국에 자리 잡게 되니까 일단 해가는 가교죠. 달마의 선을 중국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달마의 선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뭐죠?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가가 달마로부터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달마로 배웠던 달마에게서 배운 해가의 한 사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20분 전후로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한 28분, 29분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긴 프로그램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그냥 보시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라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강의부터 3, 4분짜리로 잘라서 그러니까 보통 한 주에 20분 하는 걸 잘라서 10분 플러스 알파 15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편집을 해가지고 해가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불교사적 의라든지 혹은 사상사적 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은 똑같은데 영화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영화는 한 주씩으로 크로스로 올릴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